여러분 모두 안녕.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무엇일까요? 사과예요. 그치요? 이거 색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걸 빨간 사과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이거 빨갛게 다 보이지요? 자, 또 요거는 녹색 테이프예요. 그렇죠? 녹색 테이프. 빨간 사과와 녹색 테이프. 그렇죠? 이거 혹시 빨간 사과를 안 보이거나 이거 녹색으로 안 보이는 사람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눈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일부 색깔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살아가는데 엄청난 큰 저기는 아니지만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사람은 가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씩은 다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은 숫자를 외우질 못해요. 세 자리 숫자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몇 번인지 난 몰라. 또 뭐 전화번호 같은 걸 외운다 정말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수학을 계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정식 나오든가 그때부터 포기했어요. 수학을. 평생 동안 수학을 모르고 사는데 물론 불편한 건 있는데 그냥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 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은 빛과 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다 색을 가지고 있어요. 색이 없는 거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을 통해서 우리 눈에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또는 정보를 우리 눈에 계속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우리는 색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별로 크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번 아니면 그 다음번까지 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할까 합니다. 근데 재미 더럽게 없어. 나도 이거 처음 배울 때 너무 재미없어. 그런데 점점 갈수록 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면서 느끼면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재미없어도 끝까지 끄지 말고, 알겠지요? 끝까지 끄지 말고 꼭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촬영했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많은 자료를 만들고 수집해가면서 만드는 영상이니만큼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알게 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논술형 평가할 때 이것을 주제로 할 수도 있어요. 진짜야. 괜히 겁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미술사에 대해서 감상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 색채를 가지고 논술 시험을 볼지 그걸 가지고 지금 두 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꼭 잘 들어줘야 돼요. 부탁합니다. 자, 오늘 어쨌건 수업할 내용은 색이란 무엇인가요? 동물들은 다 눈을 가지고 있죠. 그 동물들은 사람하고 똑같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야. 형태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보지만 색은 다 다르게 봐요. 예를 들어서 개는 회색 정도만 본다고 그래요. 총천연색을 사람들이 보듯이 총천연색을 다 보지 못하고 검정, 흰색,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회색, 그리고 노란색과 파란색 정도만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우리랑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회색깔, 무채색과 노란색, 파란색 정도만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나요? 그래서
빨간색은 걔는 잘 구분을 못한대. 근데 가끔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들이 자기 친구를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신호등을 보고 걷는 게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 신호등을 보고 딱 정지하는 것. 그거는 빨간색을 구분해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가 깜빡대는 형태를 보면서, 느낌을 보면서, 아, 빨간색이구나, 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가는 거라고 합니다. 금붕어는 시력이 의외로 좋대요. 사람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색상을 구분할 수도 있다네요. 심지어는 자외선도 볼 수가 있대요. 자외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고양이는 근실해. 신기하지? 근실해서 낮에는 사람보다 어떤 사물을 보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흐릿하게 보고 잘 못 보는데, 근데 밤만 되면 굉장히 사람보다 수십 배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표범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대부분 그래서 야간에 사냥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고양이 눈은 동공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빛에 따라서 동공을 사람마다 굉장히 쉽게 확장, 축소를 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빛에 대한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지만 그것은 색깔 구분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명암을 구분하고 하는 것이에요. 또 매 같은 경우, 매는 총천연색을 볼 수 있고 굉장히 멀리 볼 수 있대요. 사람보다 시력이 너무 좋아서 사람보다 훨씬 더 멀은 것까지 아주 굉장히 자세히 보고 총천연색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매는 밤에는 간상세포가 없어서 맹탕이야. 매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날지를 못해요. 낮에는 아주 그냥 무궁무진하게 활동을 하지만 밤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곤충도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부분 곤충마다 서로 다르겠지만 빨강, 노랑, 파랑 아주 간단한 정도밖에 구분을 못한다고 해요. 사람만큼 곤충은 자세한 걸, 많은 색깔을 볼 수가 없대요. 자, 또 닭은 색깔 구분을 잘 하지만 사람만큼은 구분을 못하고, 역시 이게 간상세포가 없어서 밤에는 아주 맹탕이야.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뭘 잡으러 다니고 알을 꺼내러 갈 때 꼬꼬꼬꼬꼬 하고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밤만 되면 얘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야행성 동물들한테 아주 쉽게 잡혀 먹혀. 이렇게 동물들 눈이 다 달라요. 하지만 각 동물들은 진화를 하면서 각 자기들한테 생활 방식에 맞게 생존에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눈도 이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인간은 이런 육체적인 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면에서 사자처럼 억센 이빨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치타나 표범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새처럼 헐헐 날지도 못해. 생각해보면 이빨도 세지도 않고 발톱 같은 것도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뛰어난 육체적인 능력은 바로 눈에 있어요. 인간의 눈은 약 17,000가지 정도의 또는 20,000가지 정도의 색깔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걸 누가 세봤는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 어쨌든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색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밤낮이 이렇게 활동이 자유로운 동물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인간의 능력은 색을 가장 뛰어나게 구분하는데 다른 동물보다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색이 우리에게 어떻게 눈에 들어오느냐? 그걸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여기 사과가 하나 있어요. 자, 보이죠? 여기 사과가 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과학을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여기 사과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에서 그냥 빨간색을 계속 이렇게 끝없이 발산하는 줄 알았어. 마치 냄새처럼
계속 발산하는 줄 알았어. 그걸 사과가 발산하는 걸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이게 빨간색이라고 받아들이는 걸 생각을 했지만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아 빛이 어떻게 우리 눈에 적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사과는 아무 색이 없구나. 아까 보여줬던 이 테이프도 아무 색이 없구나. 무슨 얘기냐? 우리 눈에 색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것은 빛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는 색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빛이 광원이 있어서 이 광원에서 빛이 광원이에요. 빛이 이 사과로다가 빛을 쏴주면 이 사과가 그 빛을 반사를 해. 빛을 반사를 해. 그 반사되는 빛을 우리는 보고 빨간색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빛은 혼합된 굉장히 색깔이 혼합된 백색광이에요. 그것이 이 사과로 와서 부딪혀서 거기서 사과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만 반사를 해. 그걸 우리 눈에 보는 거예요. 이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빛이 와서 이걸 부딪혀서 이 빛이 빛 중에서 테이프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을 튕겨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 이게 녹색이구나 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물체는 빛에 대해서 반사하거나 투과하거나, 투과는 통과시키는 거예요. 흡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빛을 받아들여요. 싫어하는 건 반사, 필요 없는 건 투과, 통과, 아니면 갖고 싶은 건 흡수.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빛을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유리 같은 거, 물 같은 거, 그거는 빛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한테 투명하게 보이지요. 유리 같은 거. 자, 유리 잔이 있잖아요. 그 통과가 되지. 물 컵에 따라 놔도 통과가 되지. 그래서 투과돼서 안 보여. 아무것도 없이. 자, 다음. 마우스. 검은색이죠. 선생님, 이제 자꾸 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부분 쪽은 좀 남아있어요. 여기 검은색이야. 이 검은색은 빛을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빛을 흡수를 해서 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금방 보여줬던 사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빨간색을 반사를 해. 여기는 또 연두색도 반사를 하고 노란색도 반사를 하고 이 부분 쪽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반사를 하는 영역이 서로 달라서 우리 요 사과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색깔이 달라요. 광원, 물체, 눈,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빛을 지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빨리 일어나. 빛이 와 딱 부딪혀가지고 내 눈에 들어와. 그게 내 뇌가 생각할 계산할 겨를도 없이 눈 감았다 딱 뜨면 뭐가 눈에 보여. 그럼 순간적으로 내 눈에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만약에 1초 정도 여기서 빛이 와가지고 부딪혀서 여기까지 나한테 온다. 그것이 한 1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1초 정도 걸리면 만약에 복싱 선수들이 딱 해야죠. 상대방하고 딱 할 때 복싱 선수가 내 얼굴에 빡 이렇게 치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 1초가 아니라 0.1초 만에 내 얼굴 팍 쳐버리겠지. 그냥 백발백중 맞아서 상대방 글로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빨라. 우리는 뇌는 이 빛에 대해서 인지하는 시간이 정말 엄청 빠른 거예요. 자, 빛은 이렇게 어쨌건 우리가 보는 자연광, 햇빛이라든지 인공광 전등이죠. 대부분 다 백색광이라고 하는데 그냥 투명하죠. 자, 눈에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우리 편의상 백색광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혼합광이에요. 인공광인 전등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햇빛 같은
완전 투명한 백색광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국 회사마다 그 백색광을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할아버지 때 썼던 그 백열전구가 있어. 지금도 가끔 보이긴 해. 백열전구 같은 거는 그거는 그 빛은 약간 불그스레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불그스레한 빛이 나고, 또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형광등 같은 거는 거기서 색깔을 사진을 찍으면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나요. 이렇게 등마다 사람이 만든 등은 완전 백색광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LED 등 같은 거, 또 3파장 등 같은 경우는 자연 백색광이 그래도 제일 가깝게 만들어지는 그런 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는 밤에도 빛이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에 대한 소중함이나 고마움을 잘 몰라요. 뭐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불 켜고 밖에 나가도 가로등빛이 있고 운전을 해도 그냥 훤하게 헤드라이트가 훤하게 비치니까 빛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생활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빛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해.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빛이 없었잖아. 밤에는 빛이 없었어요. 인류 문명의 발달은 어떻게 하면 빛을 점점 밝게 내 생활 영역에서 점점 밝게 내 주위를 많이 비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간들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문명의 발달은 바로 빛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낮에는 빛을 통해서 다 사물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거는 너무 밝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자가 쫓아와, 아니면 곰이 나한테 와, 아니면 아주 나쁜 인간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걸 멀리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무로 도망가든지 숨는다든지 뭘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옛날에는 밤에는 너무 깜깜하잖아. 무섭잖아. 뭐가 어디서 올지 몰라. 그래서 불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불은 물론 조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불을 피움으로써 밝은 영역이 넓게 확장이 돼. 그래서 나에 대한 포식자들이 가까이 접근을 못하거나 아니면 접근하는 거 빨리 알아채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이런 이유로 인간들은 끝없이 밝은 불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왜 조폭 영화나 아니면 특히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어두컴컴해. 깜깜하면 무섭고 불안한 거야. 왜냐면 갑자기 나무 뒤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발을 헛디뎌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어둠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도 공포나 무서운 걸 만들 때는 반드시 시퍼렇게 그리고 어둡게 만들어서 그거를 촬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빛에 대해서 또는 색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이 빛에서 밝혀낸 최초의 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만유인력이라는 그런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 물리학적인 이론을 만드는 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하나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야. 그 사람이 이 프리즘 알죠? 프리즘. 자, 요거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과학실에서 좀 빌려왔어요. 이 프리즘이라는 것은 투명한 삼각형 유리 막대야. 여기에다가 빛을 딱 쬐면 여기서 빛이 꺾여가. 빛을 꺾여서 굴절률에 따라서 빛을 나누게 되는 이런 과학 기구인데, 이걸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분광이 된다. 빛이 나눠진다. 분광이 되는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에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자,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돼서 나타나는 색의 띠,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펙트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야. 빛의 구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 그림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서 보면 빛의 영역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다 밝혀내지 못했다요. 인간이 지금까지 밝혀낸 빛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좁죠.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영역, 눈으로 볼 수 있다 해서, 볼 수 있다, 가시, 그 선이다, 색의 띠다 해가지고 광선, 가시 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이렇게 넓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좁고, 이 밖의 영역은 뭐냐?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자외선, 적외선. 특히 자외선은 많이 들을 거예요. 자, 적외선. 이것은 빨강색 붉을 적자를 써요. 자,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 빨강색의 바깥쪽에 있다 해서 적외선 영역이에요. 자외선은, 자, 이 자주색, 보라색을 우리 자주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좀 다르지만 보라색, 자색 밖에 있다고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외선은 더 우리가 또 일상 속에서 많이 써요. 우린 자외선 차단 크림, 자외선 차단 안경, 자외선 차단 필름, 이렇게 해요. 자외선 왜 차단을 하려고 할까? 차단과 자외선은 자꾸 연결해서 많이 쓰는데 우리 사람한테는 자외선이 그렇게 몸에 좋은 게 아니야. 자외선은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되는 굴절률이 아주 높은데, 그거는 이놈들은 힘이 세. 그래가지고 그 선이 아주, 자외선은 사람의 살갗 정도는 잘 투과가 돼. 그래서 살갗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 살갗은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자외선이 센 날은 우리 살갗을 이게 파고들어. 그래서 새카맣게 타기도 하고, 심하면 반점도 만들어지고, 더 심하면 이게 붉게 막 화상을 입잖아요. 얘는 그래서 센 거야, 자외선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차단 크림이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걸, 안경 같은 걸 쓰곤 하지요. 어쨌건 이 자외선 영역에서는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쪽으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추가해서 세져가지고, 자외선 바깥의 영역에는 또 뭐가 있냐? X선이 있어요. X선은 뭐야?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다치면 무조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X선, 엑스레이 찍죠? 피부뿐만 아니라 살갗뿐만 아니라 진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 아니면 근육까지 이 선은 팍팍 투과가 돼. 근데 뼈는 잘 투과를 못해. 그래서 거기서 반사가 되는 그런 걸 영상으로 찍는 것이 자외선, 아니요, X선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자기 뼈는 한 번씩 다 봤을 거예요. 감마선은 그 더 바깥에 있는 파장이 더 짧은 거는 엄청 무서운 거야. 이거는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 선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 몸 같은 거는 너무 쉽게 통과를 해요. 시멘트 벽 같은 것도 웬만한 두께는 통과를 해. 통과를 하면서 사람 몸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쓸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 또는 조금 약하면 사람에게 세포의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암을 유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전자를,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유전병 같은 것을 또 만들게 돼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햇빛에서는 다행히 이 감마선은 그렇게 세진 않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걸 폭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무기를 쓰지요. 자, 또 반대쪽에 있는 적외선은 군사용으로도 이것도 쓰는데, 우리 눈은 이 붉은색,
대해서 요까지만 붉은색에 대해서는 볼 수 있지만 그 바깥의 영역은 보질 못해요. 그래서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이다 라고 하지요. 적외선 영역은 열에 관계된 영역이 많아요. 열.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 군대에서 이거 쓰지요. 적외선 망원경 같은 걸 만들어서 보면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도 그 열 같은 걸 감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명하게는 못 보지만 색깔까지 구분할 정도로 선명하게는 보지 못하지만 형태를 어느 정도 보고 그 형태가 움직이는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많이들 쓰기도 해요. 요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학교에 등교하면서 볼 수 있는 것, 열 화상 카메라가 바로 사람 몸에서 나는 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예요. 뭐 공항 같은 데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많이 쓰게 돼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 그 모니터를 통해서 사람이 좀 붉게 보이잖아요. 빨갛게 보고 뭐 온도가 세면 빨갛게 보이고 실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온도에 따라 색을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빨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는 꼭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 밖의 영역인 초단파 또는 라디오파, 이 영역은 어떤 거냐면 방송에서 써요. 그 파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파를 멀리 보내는 거야. 그래서 라디오 수신을 하거나 TV에 화상을 전송한다든지 그런 데에서 이 빛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빛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어쨌건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의 통로가 참 여러 개가 있어요. 시각이 있지요.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청각이 있어요. 후각이 있어요. 미각이 있지. 그리고 이 촉각이 있어. 보통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5가지의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아마 시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시각은 많은 정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빨리 정보를 받아들여요.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요. 입맛은 이렇게 보고 짜네, 짠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지. 냄새는 이게 무슨 냄새? 너 새끼 방구 껐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귀도 이게 무슨 소리지? 네 방구 소리네 인마! 이렇게 하지요. 근데 시각은 순식간에 금방 들어와. 그만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너무 많고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눈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눈의 구조는 어떻게 우리 눈에 정보가 들어오느냐? 선생님도 잘 몰라. 하지만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대. 눈이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요 각막을 요 홍채는 우리 눈동자인데 눈동자가 까만 부분 거기 까맣게 이렇게 그 동그란 게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그 까만색 넓은 게 그게 빛이 많으면 좁아졌다. 빛이 조금하면 넓어졌다. 이렇게 하면 빛의 양을 조절해서 요 가운데 있는 렌즈 역할은 수정체를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와요. 눈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이 안쪽에는 망막이 있어서 이 망막에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는 게 있대. 그 나도 몰라. 근데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이 간상세포는 명암을 구분한다는 거야. 원추세포는 색깔을 구분하고 그래서 그 저기 같은 경우 올빼미 같은 경우는 이 간상세포가 굉장히 많고 원추세포는 없어. 그래서 밤에 명암을 구분할 수 있어서 밤에는 어차피 햇빛이 없으니까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상세포가 올빼미 같은 경우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간상세포가 많고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이 원추세포가 많은데
닭 같은 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 간상세포가 없어. 그러니까 닭은 깜깜한 거야, 밤에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지. 사람은 그런 면에서 적당한 만큼 이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극장 같은 데 들어가서 처음엔 깜깜했다가 점점 적응을 해서 밝게 어떤 보이는 것, 이 간상세포 때문에 그렇게 된답니다. 나도 잘 몰라. 뭐 그렇대. 골치 더럽게 아프지. 재미도 더럽게 없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오늘의 수업을 간단히 요약하면 인간의 눈은 세상의 모든 동물보다 색깔을 가장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또 모든 물체는 색깔을 스스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반사해서 그 특정한 파장을 반사를 해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또 물리학자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처음으로 연구를 했다. 자, 또 빛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파장의 부분, 그것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자, 또 우리 눈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빛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색을 어떻게 구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 가서 이게 선생님이 이게 촬영하다 보니까 말이 또 길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점점 오늘 할 게 또 반도 못 했네.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뭐 못하면 뭐 넘어가지 뭐 못하면 다음에 하지 뭐. 원래 오늘 찍은 영상을 선생님이 대충 편집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나서 1시간짜리가 넘는 거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촬영한 분량을 절반을 잘라서 30여 분 정도로 편집을 굉장히 압축을 해서 했고 나머지는 2부로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빛 속에 들어있는 색이라는 것, 색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색이 어떻게 혼합이 돼서 우리한테 어떻게 다양한 무수한 색깔로 보여지는지 그런 색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색깔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섞이면서 멀리서 보면 한 가지 색으로 뭉쳐 보여요. 세상을 한 가지로만 통일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은 선생님은 아주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사상, 생각, 행동 뭐든지 한 가지로 다 옳다고 해서 그걸로만 통일시키면 그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굴도 다양하잖아. 생각도 다양해야 돼. 행동도 다양하고 뭐든지 다양함이 계속 어우러져야 돼. 뭐 하나 너무 튀지 않고 막 같이 어우러진다면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아름다움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가 그 아름다운 색이라고 생각해. 그 색깔이 다 자신감에 넘쳐야 돼요. 알겠지요? 남들과 다른 것 좋은 거야. 키도 작아도 좋은 거예요. 키도 커도 좋은 거야. 생각이 다른 거 좋은 거야.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이번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받느냐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잘했어. 안녕.